전환기 씨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이 전환기 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전당대회 판이 엉망진창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면접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전륜 할 거냐 말 거냐 입장부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난 입장 낼 거야. 전환기 씨가 입당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당 주인이래잖아요. 아 내가 국민의힘 주인이야. 주인이 면접 보자고 하니까 와서 다 머리 조아리고 면접 보는 거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이 후보들은 뭐라고 답변을 할지 굉장히 좀 씁쓸하죠. 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 이제 다음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죠.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다 이제 전당대회를 8월에 치른대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먼저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8월 2일 얼마 안 남았고 오늘부터 투표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두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뭐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갔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제명하겠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요. 뭐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이제 그 후보 교체 때 이제 관여했던 분들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메시지 수위가 매일매일 높아집니다. 어떻게 뭐 지금 구도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가운데 이제 박찬대 후보가 이런 선명성 메시지를 내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조금 저는 아쉬워요. 네. 좀 더 박빙이면 좋을 뻔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박빙으로 갈지 모르는데 네. 중간에 이제 BPA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 중간에 치렀어야 될 지역 경선을 건너뛰어 버렸잖아요. 네. 그게 좀 흥행에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충청하고 영남에서 두 후보가 거의 막상막하로 나오거나 조금 뒤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은 좀 더 흥행에 성공했을 텐데 네. 좀 한쪽으로 확 이렇게 기울어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전대의 흥행성이 확 좀 떨어져서 네.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 이런 얘기들은 일종의 정치적인 그 액션이라고 액션이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 방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저런 얘기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의심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대표가 될 사람이 그런 정도 얘기는 당원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뭐 정당 해산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당장 정당 해산을 한다고 해서 해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 해산이라는 거 헌재에 가가지고 판단하더라도 해산할 만한 사유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의원직 제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는 흥행에 조금 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이렇게 그 논쟁의 이슈를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무슨 이게 말씀이세요? 일종의 같은 색깔이나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로 모여 있는 집단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네. 한쪽의 결론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그렇죠. 어떤 그렇죠. 집단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에서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내란 사태까지 겪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굉장히 공분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 집권 6개월 내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발언들이 좀 더 소구력을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논쟁의 이슈가 너무 한쪽에 몇 가지 이슈로 그냥 딱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떻게 야당을 상대할 것인지 또 지금 국민들의 민생 문제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쟁도 같이 좀 했었으면은 훨씬 논쟁 자체가 풍부화되고 국민들의 관심도 조금 더 끌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 전당대회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뭐 이런 것들도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국민의힘만 공격하는 이제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둘 다 어쨌든 처음에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 협치 이런 걸 얘기했다가 이제 밀리니까 확
감성으로 이제 돌아선 느낌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구도로 가면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어쨌든 강성 친명 대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이제 뭐 제명하겠다 막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이게 뭐 사실 두 후보의 지금 상태로만 보면 그런 생각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아니,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었으면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검찰 네. 검찰 두드리다가 그것도 맞습니다. 시큰둥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남의 지금 자기 당 선거하면서 남의 당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뭐 45명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3명 결의안을 낼 거야. 쌍권과 이양수 고발할 거야, 뭐 이분들 그런 고발을 얘기야. 할 거야. 그다음 당을 해산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까 그 김평론가 제대로 얘기하셨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산적한 과제가 얼마나 많아요. 좀 북핵 문제도 있죠. 중국과의 문제도 있죠. 미국과의 문제도 있죠. 민생 문제 있죠.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어마어마한 과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 되시고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냥 증오 바이러스만 계속 유포시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작살내야 돼. 그다음에 국민의힘 죽여야 돼. 이런 얘기만 하고 계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집권당 당대표 그 후보들이 할 얘기입니까? 네. 거기다가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협치 뭐 이렇게 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 남의 만들어 놓은 판에 그 프레임에 같이 끼어들어서 더 자극적인 얘기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누가 더 증오 바이러스, 누가 더 강한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느냐. 맞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집권당 경쟁 맞습니까? 저는 참 걱정이 돼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보다가 쟤들 뭐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이야 비상계엄 때문에 저희 당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야, 쟤들 상당히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걸 비판하는 쟤들도 가만 보니까 이게 심각하네.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집권당의 어떤 경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미래와 희망, 국민들에게 꿈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수용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네, 지적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선거 때 되면 정책 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 왜 정책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 보는데 어떻게 정책 얘기만 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후보들한테 물어보면 후보들이 그럴 거예요. 네거티브만 한다고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아니 근데 네거티브 안 하면 표 얻을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지역개발 공약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선거 막판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종의 공약 사항이다. 일부 부분은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은 좀 있어요. 민주당이 권리당원 25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 이전에 당원 가입하고 당비 6개월 납부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책임당원 기준이 훨씬 느슨하잖아요. 한 달이죠. 민주당은 6개월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도 110만이에요 당원이. 그러니까 전체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 거의 500만이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500만이 만약에 저런 식의 생각만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중에 가지고 당대표 되고 나면 그러면 또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대화할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또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지금 공수를 한번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다렸어요 이 얘기. 여기도 만만치 않죠 사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뭐 후보 등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명이 이제 나와서 갈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제 뭐 서로를 향해서 사퇴하라 하면서 막 뭐 비난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김문수 정말 대세론이냐 아니면 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냐 뭐 찬탄 대 반탄 뭐 이런 구도들이 정말 뭐 뜨거운데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유력 강력한 1극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7명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이거 성공이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전환기 씨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글쎄 물어보고 말이에요. 싶네요. 네,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 전환기 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전당대회 판이 엉망진창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면접 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전륜할 거냐 말 거냐 너 입장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대표 후보 2명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난 입장 낼 거야. 그리고 출연 요청하면 내가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국이에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살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 흥행은커녕 이거는 오히려 당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 상태로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당내 문제가 뭐 어느 한쪽으로 당 대표한테 권위가 서지도 않을 뿐더러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걱정됩니다. 전환기 씨 문제는 사실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서울시당에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서울시당에 넘겨서 윤리에다 이거 검토해라. 그래서 네. 뭐 윤리관을 새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분이 뭐 극우 유튜버들 제가 보기 제 기준으로는 극우 유튜버들인데 그분들을 그 함께 다 패널로 불러다가 쉽게 얘기하면 면접 비슷하게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면접관들 쫙 앉아 있고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입 쫙 벌어질 분들이 이제 전환기를 위시로 해서 이게 쫙 앉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명씩 와서 면접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참담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환기 씨가 입당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당 주인이래잖아요. 아 내가 국민의힘 주인이야. 네. 주인이 그걸 보면서는 저도 뭐 페북에 하나 썼지만 주인이 면접 보자고 하니까 와서 다 머리 조아리고 면접 보는 거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이 후보들은 뭐라고 답변을 할지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하세요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씁쓸하죠. 이게 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 왜냐하면 전환길 씨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부정선거인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러다가 거기서 이영돈 씨하고 같이 그 영화 자기들이 만든 영화 보면서 이거 부정선거니까 이번 선거 할 필요도 없어.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김문수 찍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네. 부정선거면 선거를 보이콧해야 되죠 아예. 그런데 그건 아니고 또 나가서 그 김문수 찍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계엄령이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도대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압도적인 지지 아니었습니까? 네. 이분들 주장은 지금 이제 친윤들이나 이분들 주장은 한때 40몇 프로가 그 탄핵을 반대했다. 네. 그때는요 극우들이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무슨 뭐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뭐 공개할 것이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났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 판명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1월달, 2월달에 야 너무 대통령을 2명씩이나 탄핵시킨 건 심한데라는 그때 감정에 기초해서 나왔던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기관에서 한 것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을 당할 것이다. 우리 당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당을 망치고 있다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실 7명의 구도를 보면 김문수, 장동혁 이분들은 이제 뭐 반탄파인 것 같고 안철수, 조경태
이분들은 이제 찬탄파로 볼 수 있고 주진우 이분은 요즘에 한때는 친한이었는데 요즘은 세모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양양자 장성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컷오프 4명이 정리가 되고 하면 이제 4명이 만약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찬탄 대 반탄 이런 구도로 또 합종 연행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이제 당에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뭐 아무래도 김문수 1강 체제 나머지 뭐 이 중구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당의 이런 강성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이제 전략들이 전환길 씨가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위해서 당권주자들이 글로 가는 걸 텐데 이게 이런 구도가 뭐 합종 연행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미 다 거의 답이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 뭐 당연하죠. 네. 바로 직전 대선 후보였는데 그렇죠. 찍어도 김문수 후보를 찍었을 테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나름 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에 지금 당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김문수 후보한테 가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당 얼굴로 나섰을 때 국민의힘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치르면은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불경 지역에서도 제가 볼 땐 못 이길 거예요 민주당. 그럼 국회의원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얼굴로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당 주류는 김문수, 장동혁으로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그런 사람들만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의원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경태 의원이 어느 정도 그 표를 흡수했을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뭐 친한계로 분류하거나 합리적 보수라고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표가 조금 갈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한테 다 밀어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 한 방으로 저는 너무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전 친윤 쪽에서도 안철수를 밀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 부담스러웠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걸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그 표가 다 몰릴 것 같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의 비주류라고 하는 표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애초부터 지금 당의 구도상으로 볼 때는 친윤 쪽에 뭐 전류는 안 되는 뭐 반탄파 쪽이 더 강한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 투표 결과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명 중에 1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예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는 당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정권을 갖고 왔던 당이에요. 민주당한테 정권 뺏긴 건 몇 번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정권을 늘 뺏겼어요, 사실은. 그랬다가 DJ 이후부터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다가도 또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간 다음에 10년, 9년의 기간이 또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뺏겨도 이렇게 길게 잘 안 뺏겨요. 민주당은 뺏겼을 때 당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당원을 그렇게 늘리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색에서 지금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한테 야박한 소리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수의 새로운 기치도 만들고 숨고르기도 하고 내부에 대선 주자를 놓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그 팬덤도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 수업한 대선 후보가 나오는 과정 거기에 새로운 당원들이 막 수혈이 되고 수도권에 있는 보수층들이 막 당으로 몰려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일종의 금단 증상 때문에 빨리 권력 안 잡으면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자꾸 외부 영입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좀 다져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가장 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럼 누군가를 밀어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의 표는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 이 7명 중에 누구냐?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래서 언뜻 봤을 때 확실히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또 확실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시각도 있고. 아니 이게 또 지금 이제 느슨하게 두 개의 그룹이 형성돼 네.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김문수, 장동혁, 네. 그다음에 이쪽에는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네. 두 개의 그룹으로 있는데 그렇죠. 이 연대가 되게 느슨해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이른바 찬탄파, 반탄파죠. 반탄파.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외쳐대는 분들이 김문수와 장동혁이 그러면 서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냐?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안 여기도 지금 싸워요. 굉장히 심한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조경태와 안철수는 찰떡궁합으로 붙어 있느냐? 안 그렇거든요. 전혀 그럼 아니죠. 각자가 본인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 그룹이 모두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냥 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갈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그룹으로서 우리는 개혁 쇄신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겠죠. 계속 내왔잖아요. 이게 극우화하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우리 당의 구도가 굉장히 좀 극우화하는 부분에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빠지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국민들로서는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양당의 전당대회 8월 2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 20일 뒤엔 8월 22일 날 국민의힘이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격하는 것만으로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이냐 윤 어게인을 하자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자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당도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저희 당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를 이렇게 지목해서 지지하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큰 틀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경주마가 뭐 1번, 2번, 뭐 1번, 2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우리 당원들이 더 윤어게인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러면 우리 진짜 죽는다라는 쪽으로 그런 자각이 생겨나게 될지 저는 후자이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서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왕자의 길들이고 길들여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하고 국회의원들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키우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또 역으로 보면 지금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극우 쪽에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길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이냐. 이걸 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국민의 그 입장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영남당이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분들은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의 수혈을 통해서 아니 대통령 DJ 이후에 당선된 3명의 대통령이 모두가 영남 출신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랬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랬죠. 그다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출신 아니면 TK 아닙니까? 지금 그 경북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는 물갈이를 하면서 반대쪽을 끌어와서 그리고 수도권 정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계속 영남당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식의 우리는 강성 보수야 막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도 맞아 우리가 그래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상호적인 어떤 그런 계속 비셔스 서클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네. 악순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완전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 네, 우리 그렇죠.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류가 돼서 당론도 한 20명이 그냥 와 그렇게 갑시다 해서 와그락을 해서 만들어버리면 나머지 80명은 거기 그냥 따라가고 안 따라가 너 당론인데 왜 안 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네. 그런 의원들의 구성 형태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 보수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진짜 대단하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도 공천 학살을 했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우리가 뭐 비판하. 저는 뭐 한 반은 동의가 되고 반은 네. 동의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당이 확실하게 서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근데 지금 저 얘기가 우리 당에게 굉장히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독이 되냐면요. 우리 당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봐봐. 야 민주당은 그렇게 공천 학살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면 한 거지 말이야.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해. 우리 극우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민주당에서 공천 학살한 게 잘한 겁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다 갖다 놨는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는 민주당의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태였어요. 근데 그게 먹혔어. 그리고 먹힌 것은 거기서 공천 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지지도 왕창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20%까지 앞섰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뻘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가졌고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근데 그 결과만 보고서 이것은 공천을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하셔갖고 본인들이 승리한 건데 봐봐 우리는 공천을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봐봐 걔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지 않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둘 다 잘못된 거거든요. 비상계엄은 말도 안 되게 잘못한 거고 거기도 그런 식의 학살 공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멍청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온 판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당 대표로서 한 공천은요. 당원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에너지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거 저는 반은 동의 못한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절차와 방식들을 지키는 거예요. 당원들이 선택하게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원들이 예를 들면 경쟁하는 그 후보들이 그쪽에 이재명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지는 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역구에 내가 경쟁하고 하러 가겠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길 수 있는 판이거든요. 민주당 당원들이 거기에 붕괴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요.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방식에 있어서 당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천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윤석열 그 멍청하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처럼 막 꽂아버리고 안 되면 그냥 가가지고 누구 하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네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강북에 갑자기 누구였지? 갑자기 그 있잖아요. 박용진?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그 능력이 없어서 떨어졌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그 우리 패널로도 많이 해봤고 그분이 바른 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근데 그분 날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서 그게 무슨 뭐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공천을 한 거다. 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자기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동원돼서 수박 깨기 막 펼치고 그 사무실에 가서 왜 이 사무실에는 이재명 후보 대표 사진 안 붙어 있냐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이게 민주적인 행태입니까?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친위 부대를 결성을 해놨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 당원들 국민의힘하고 아니 대통령을 무조건 싸고 돌아야지. 민주당 봐 이재명 싸고 돌아서 정권 잡았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후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또 하면 또 얘기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뭐 박용진 의원도 당원 관리 잘했어야 된다. 그 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11시가 넘었네요.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정말 뜨거운 이제 토론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제 8월에 새 대표를 출범하면서 이제 새로운 체제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낱낱이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